2014년 1월 18일 기타 큐슈 지방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 고무보트 한 척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일본 해상보안청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표류 중이었지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접근하지 못했는데 샤니킴의 사건 모음집 파일 4 표류 중인 고무보트에 쓰러져 있던 의문의 남자. 출동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파제에서 약 500m 떨어진 바다에 표류 중인 고무보트와 그 안에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전혀 접근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나서야 비로소 얕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남자의 시신을 인양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당시 만 30세 1984년생의 일본 내각부 소속 엘리트 공무원인 다카야마 나오키, 일본 내각부 산하연구소의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2013년 7월부터 경제학 박사 과정에 국비 유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수사 요청으로 2014년 초에 그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소지품은 한국 돈 25만원 정도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그리고 한국산 방한복과 고무보트 정도였죠. 일본 해상보안청은 단순 실종 뒤 시신 발견 사건이며 이 남자가 일본에 미입국하려는 이유는 가정사로 추정된다 라고 발표했지만 그 이유가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입국 후 몰래 출국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나오키는 한국에 정식으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몰래 출국할 필요 없이 정식으로 출국하면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가 국비 유학생이라 중도 귀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만약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면 정부의 요청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 게다가 그의 소지품 대부분은 한국의 한 호텔에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한결 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고무보트를 이용한 이유 때문인데요. 미입국이 목적이라면 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한데도 굳이 고무보트를 구입했다는 점입니다. 겨울에 대한해협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고무보트 정도로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해류라면 고무보트로는 기타 큐슈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 때문입니다. 신원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자국민이라면 신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의 행적이 어땠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정상이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그가 남북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한국, 북한, 중국 측 공작원에게 암살당했을 가능성도 거론되었지만 북한 측은 보통 한국보다 활동이 용이한 제3국에서 암살을 할 확률이 높고 한국 측은 적발에도 북한 공작원이 아닌 이상 추방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기술적으로는 매우 높으나 그가 중국과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이야기는 많은 음모론 중 하나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직도 그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한국에 입국 후 일본으로 밀항하려 했는지,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일본 정부의 그 미적지근한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미스테리가 풀리길 바랍니다. 샤니킴의 사건 모음집 네 번째 파일, 오늘은 바다 위에서 의문 모를 죽음을 맞이한 일본 내각부 직원 변사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새로운 미스테리 사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위르...